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그 스냅이라는 회사가 대폭락을 했죠. 39%나 대폭락을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상당히 지금 하반기 이후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역시 경기 불안 요소가 큽니다. 시총이 지금 16빌리언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환율로 하면 한 21조. 근데 주가가 83불까지 갔었는데 현재 10불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8분의 1이 떨어진 거죠. 야, 한때는 정말 뭐 기존의 SNS 업체, 페이스북 같은 업체를 위협한다 이렇게까지 강자로 떠올랐었는데 지금 뭐 금리가 오르면은 정말 수익이 안 나는 회사는 아주 얄짤없이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안 받쳐주면 더 그렇죠. 그래서 SNS 주가 동반 폭락을 했는데 뭐 핀터레스트라는 조금 작은 업체도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도. 그래서 과거에는 고 PER 성장주로 꼽혔는데 지금 PER이 12까지 떨어졌고 아마 포워드 PER로 하면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 회사가 사실 현재까지도 버는 돈은 많이 있고 현금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가치주 영역에 들어갔다, 뭐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또 해외나 다른 뭐 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여전히 미국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80%이기 때문에 건재하고 그 메타버스 한다고 해서 비용 지출 우려가 컸었는데 올해 이제 주가도 너무 떨어지고 지금 경기가 급변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그리고 뭐 또 유동성으로 거품 경제가 있다가 꺼진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도 지금 메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용 축소, 채용 축소, 감원 이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성장성은 훼손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금 흐름은 좋다. 또 회사에서 비용 지출 축소를 발표하면서 아마 올해는 수익성 방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500억 달러나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략 한 70조 가까이 될 겁니다. 65조, 1,300원으로 하면 한 65조 정도 되죠. 시총의 10%. 지금 마켓 캡이 뭐 1트릴리언에서 4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알려진 알파벳, 구글까지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냅이 떨어지면서 지금 뭐 다 엮여갖고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디지털 광고 시장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 구글도 사실 광고가 기반이죠. 유튜브는 건재하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구글에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경기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구글이 이제 단순히 그런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쪽에서는 세계 1위의 그 논문 편수를 가지고 있고
MIT를 능가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숫자로 알 수 없는 그런 회사의 내재 가치가 엄청난 기업인데 지금 그래서 23년 기준 PER로는 17배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이렇게 우량 기업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구나. 물론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메타나 그런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서 또 메타가 500억 달러 매입한다고 했는데 올해만 또 700억 달러니까 뭐 90조 정도 됩니다. 게다가 작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했어요. 참 미국 이런 그 공시를 볼 때마다 미국 격 참 부럽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주식수는 감소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10년 동안 주식수가 30%나 감소했어요. 주식수가.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뭐 정체된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ROE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본이 감소하니까. 지금 고점 대비 28.5% 하락인데 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시향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23년 실적 컨센서스 기준인데 또 실적 컨센서스가 또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우량 기업이 떨어진 거, 뭐 MS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MS는 거의 진짜 단점이 거의 없는 기업인데 굉장한 기회죠. 자, 넷플릭스가 참 저 개인적으로도 즐겨보는 OTT고 그런데 이 큰 단점이 계속 자본 지출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 미드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에요. 인건비죠, 주로. 그래서 야후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원타임 스윙인데 지금 2,400억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레이맨 최근에 개봉을 했죠. 이거 잘하는 거냐? 좀 과도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분석가가 이제 와일드 웨스트다. 예전에 뭐 그 야생 전투죠, 그냥. 서부의 전투 시대 가처럼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런 뭐 대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냐. 그래서 도대체 현금 흐름은 언제 개선될 거냐. 계속 투자만 하고 그럼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HBO Max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제작 역량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명작이라고 그럴까요? 드라마라는 거는 이렇게 뭐 감동을 주고 뭔가 임팩트가 커야 되는데 저는 HBO를 아직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근데 드라마가 축적되고 많이 축적이 되고 라이브러리가 쌓이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본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도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때문에 사상 최대 지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보전받기 위해서 극장에 동시 개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만 갖고선 회사가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극장에 동시 개봉하면서 너의 원가를 조금이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프랜차이즈 텐트폴 드라마가 많죠. 그래서 회사가 뭐 이렇게 광고를 도입하면서 저가 요금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3% 전후로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추가 하락하니까 추가 하락했으니까 성장주 급등 이게 아니죠 지금은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뭐 기업도 마진 부담이 있는 거죠 내려가겠지만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경기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경기 리세션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거를 보면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선 워닝콜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했죠.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75% 손절하면서 캐시를 1조 이상 확보했고요. 그리고 EPS가 그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부진했지만 컨센을 그래도 상회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안 좋은 거. 근데 그런 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지금 원자재가까지 하락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뭐 낮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은 뭐 낮출지도 모르지만 원자재가가 지금 이미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마진을 상승하는 거고 타 업체에 비해서 공급망 관리, 배터리 수급 이런 게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그래서 역시 대단한 회사구나. 그래서 수년간 연평균 50% 인도량 성장 가이던스를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년 말에 700만 대 판매 엄청나죠. 연평균 50%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 회사 사측에 의하면. 근데 경쟁자를 보면 GM이 최근에 발표했는데 전기차 판매가 YY로 36%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업체가 테슬라 따라잡는 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ASP 상승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데 양산을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AS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또 뭐냐면 레거시 업체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아이오닉 6도 나오죠. 그 캐딜락부터 해서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 테슬라보다 저가형으로 나오는데 과연 계속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호할 거냐? 테슬라도 단점이 많아요. 승차감, 단차, 누수 불만 등이 초기부터 계속 돼 있는데 그러면 차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 그럴 때 승차감, 코너링 이런 게 우수하다면 가격도 싸다면 그리고 차가 또 디자인도 중요하죠. 여성들은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가격 메리트 있고 승차감 좋고 디자인이 좋다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계속 현재의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따돌려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뭐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앨런 머스크가 FSD 자율주행, 그 ESS 판매, 에너지 저장 장치, 보험, 그 스페이스X 통신, 확장성을 숫자로 조금이라도 증명을 해야 돼요. 26년 이후에는. 그래야지 고 PER이 유지될 수 있고 주가도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1800불에서 2700불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만치는 않죠. 현재까지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리세션 우려 때문에 주식이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0년물 금리가 마냥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넷플릭스는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현금을 계속 써야 되나.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현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미국은 특히 이런 거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언제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테슬라가 26년까지 50% 성장 가이던스를 유지했는데 이게 경쟁자 상황 그리고 확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뭐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후에 본격적인 양산, 램프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마 하반기 내년까지 주가에는 상당히 모멘텀이 붙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